그 다음에 2점에 본격적인 내용이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볼게요. 그래서 1차에 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있게 보셔야 돼요. 납세의무자 일단 모든 세목에서 중요해요. 이 법인은 이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네 가지로. 근데 이제 영리랑 비영리를 구분하는 목적은 영리성이 있냐, 영리성이 없냐예요. 근데 그 영리성이 뭔지를 배셔야죠. 영리성이 뭔지. 영리성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이윤을 주주들한테 뿌리냐? 그럼 영리성. 그 이윤을 주주들한테 뿌리지 않고 그 사업에만 쓰냐? 그건 비영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주식회사, 그런 주주들이 있는 법인을 영리법이라고 하고, 그런 주식회사가 아닌 뭐 종교단체 아니면 대학교 이런 것들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 쓰이는 거죠. 대학교면 학교에 쓰이고 또 이제 교수님들 돈 주고 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윤을 분배하면 영리법인, 이윤을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 요 둘로 구분해서 영리나 비영리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국이냐 외국을 기준을 구분할 때는 본점 주사무소, 그 다음 하나 더,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필기를 해두셔서 책에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본점 주사무소, 주사무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까지.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 둘은 사실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게 본점은 영리법일 때 의미하는 것이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일 때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예요.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 내국법인이에요. 그럼 이제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외국에 있다면 이제 외국법인이에요. 외국법인. 그래서 내국과 외국의 구분을 우리나라 상법에 등기된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말한다. 다 X예요. 다 X. 그리고 다 중요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한다. 이거 다 X예요.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 관리 장소 유무에 따라서 내국인지 외국인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국이냐 외국이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지는 게 이제 내국법인은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즉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우리나라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세금 냈다, 우리나라에서 또 냈다, 그럼 그거 이중과세죠.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고자 외국 납부 세액공제 이런 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 이중과세 문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으로 방지할 것이다. 근데 원칙은 국내, 국외,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요. 근데 이제 외국 법인은 본점이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지점만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본점 예를 들어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실질적 관리 장소는 한국에 있대요. 그럼 그거 내국법인이에요. 실질적 관리 장소 국내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에요. 근데 이 셋이 다 외국에 있다면 이제 외국법인이라고 말하고 이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요.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어차피 외국에서 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에 따라서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요 영리 비영리도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윤을 분배하면 영리,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죠. 이에 따라서 납세 의무 어떻게 바뀌냐면 영리법인은 이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해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에 등록금 받은 거 이런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비영리법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학교도 우유 사업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수익 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하지 않는다면 영리법인과 그 세금 차이로 인해서
가격도 달라질 것이고 과세 형평도 어긋날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한해서 과세를 할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도 아셔야 되고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득의 범위가 달라짐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책으로 정리해 보시면 이점에 법인세 납세 의무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며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국세기본법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국기법에 따라서 단체인데 법인으로 볼 수도 있고 법인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으로 본다고 나와 있죠. 그때 미리 좀 필게 해두시면 이때 법인으로 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만 좀 필게 해두시고 2회 독대 보자.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목차를 보시면 내국, 외국을 구분하고 있고 양가로 2번엔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양가로 1번의 내국과 외국의 구분을 보시면 내국법인의 정의가 본점, 주사무소, 그 다음 가로에 좀 밑줄 쳐주세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 내국법인. 그래서 본점이 외국에 있는데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그거 내국법인이요. 근데 외국법인은 반대로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하면서 국내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적혀있죠. 그때 외국법인이라고 말한다. 근데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러한 내국법인은 국내 국외 원천 소득, 즉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각사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어서 제한 의무, 무제한 납세의무, 이건 법문 표현이 아니지만 이런 식의 납세의무 범위가 좀 달라진다요. 그다음 양가로 이번에 영리랑 비영리 구분을 보시면 영리는 영리 목적을 하는 법인, 비영리는 영리 아닌 사업인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문구예요. 영리란 이윤 추구 목적을 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밑줄 쳐놓으세요.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 주주들한테 뿌리고 채권자한테 주고. 그럼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고 고유 목적에만 쓰이는 거예요. 대학교면 대학교의 사업에 쓰이고 종교단체면 종교 사업에 쓰이는 게 비영리법인이에요. 근데 아래쪽 이제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범위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요 도표자의 별표시를 치시고 결론적으로 이 도표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둘둘씩 좀 콜라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이 될 수 있고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외국이면서 영리, 외국이면서 비영리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하셔야 된다. 저도를 콜라보 시켜보면 내국 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고 내국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고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둘 콜라보 시켜서 네 종류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소득, 첫 번째 각사소, 두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 세 번째가 미완료소득,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청산소득. 이 네 가지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마스터 하셔야 돼요. 1차 말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한다. 첫 번째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시면 내국 영리에 내국 영리. 그럼 내국은 일단 국내, 국외, 전 세계죠. 그리고 영리는 모든 소득이에요.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예요. 그리고 이제 내국 비영리 보시면 내국은 국내, 국외,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서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한해서 과세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보시면 외국은 국내 소득만 과세할 거예요.
그리고 영리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 법인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 비영리는 수익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가 말장난치기 참 좋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겠죠. 꼼꼼하게 내국을 국내외, 외국은 국내, 영리는 모든, 비영리는 수익 사업 이렇게 판단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청산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토지 등 양도소득은 취지 자체가 투기방지예요. 투기방지. 따라서 법인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예요. 부동산 투기방지. 근데 미완료 소득은 환류를 하려고 하면 일정 규모가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영리나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 뭐 환류시키고 이런 과세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 법인 일단 없고 비영리도 환류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없다. 따라서 영리 법인 중에서도 규모가 큰 법인이기 때문에 좀 세모로 적어두고 구체적인 요건을 좀 이따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영리 법인에 한해서 미완료 소득이 있다. 5로 판단하셔야 돼요. 5.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산소득도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영리법인만 납세의무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법인들은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취지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잘 안 까먹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내국 비영리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없냐면 내국법인이 청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청산해요. 근데 비영리법인이 청산했을 때 국가에 귀속되거나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청산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다요. 근데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의 공통점이 외국 법인들은 애초에 청산을 외국에서 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요.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그래서 오로지 영리 내국 법인만이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요. 취지로 기억하셔야 잘 안 까먹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은 어디서 한번 좀 강조해서 배웠었죠? 부가세, 납세의무자 파트에서도 나왔었죠. 그때는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대부분 국가 등이 운영한 것들은 면세죠. 대부분 면세. 무조건 면세도 아니고. 왜냐면 KTX, 우체국 이런 과세예요. 근데 법인세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국가가 벌어들인 소득을 국가한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체가 좀 성립하기 어렵죠. 따라서 비과세 법인이요. 애초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이요.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없다요. 그래서 얘는 뭐랑 비교하시냐면 부가세랑 비교하세요. 부가세에선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납세 의무가 없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로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칸 살짝 띄워놓은 느낌이 있죠. 왜냐면 요 외국 비영리 중에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외국 정부예요. 외국 정부. 외국 정부 등이라고 적어둘게요. 외국 정부나 외국 지자체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라 외국 비영리 법인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국가 등 지자체를 말하는 건 국내 정부, 국내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외국 정부나 외국 지자체는 외국 비영리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각 사서 중에서 국내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까지 연결시킬 줄 아셔야 돼요.